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둘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잠깐이나마 올라갔었죠. 자,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을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SK 하이닉스의 이 광노정 대표이사 이분이 딥시크 충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에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딥시크의 특징이 뭡니까? 기존 모델보다 뭐 엄청 싼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어차피 할 수 없었겠지만 돈이 좀 어중간하게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많은 시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 나름 네이버와 카카오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 고정 비용이 얼만큼 나가는지도 중요한데 이렇게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반갑게 이걸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를 통해서 성장성을 채우고 있는 두 기업의 특징을 생각을 했을 때, 최근 이러한 상승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구나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좋은 거 나왔는데 왜 떨어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시장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풀리진 않아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성장주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려 있어야지 훨씬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오면서 현재 가격 상승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유동성은 결국에 금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죠? 인하의 속도가 많이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떻게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뭐 트럼프 쪽의 이슈부터 해서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삐뚤빼뚤해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관망세를 이어가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었고 이 이후에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이제 1월 달 관련된 CPI부터 해서 다양한 걸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 미국 증시도 좀 빠지는 게 보여지게 되었고 한국도 카카오 호재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조정 나온 게 그에 대한 여파가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면은 한동안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나름의 힘이 있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게 되다가 시장 상황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억눌렸던 게 뚫린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폭발이 여기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시작점이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세가 4월 2일 미국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면은 변동 한번 크게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악재로 봐야 돼요. 하지만 이 이후에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든 인플레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단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해고와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통하면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관세나 이런 거 상관없이 결국에 인플레는 꺾이게 된다. 이게 현재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구체적인 숫자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기대 인플레 당장 뜬 건 아니지만 미래 자체를 봤을 때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요거는 되는 순간 우리는 큰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지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떨궈서 모든 이 위에 엮여 있는 것들에 대한 제품 가격을 좀 떨구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석유랑 가스 생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정상 이러한
이 세상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 러시아도 에너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고 미국도 공급하고 근데 이란은 막으면서 오펙이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미국이 만들어 주려고 하네. 그럼 여기까지 호응하게 된다면은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좀 사이드로 이렇게 던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량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8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71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70달러까지도 갔긴 했었는데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6, 5,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4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기대 인플레 분명 꺾이고 있고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 관련해서 결국엔 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지금 트럼프가 이 관리를 위해서 이제 백악관 산하로 이 페드를 좀 옮겨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원하는 내용 나왔네. 그럼 우리도 증시가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속도를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줄 때 쭉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 현재 투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은 투신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외국인 쪽까지 같이 달라붙어야 급등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과거 보면은 기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 들어오니까 그때 방향이 훅 하고 잡혔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게 어느 정도 간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보되 이들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면 한계는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들어오면 쭉 하고 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로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종목이기에 오늘 마이너스가 뜨고 있긴 하지만 이전처럼 여기서 매수 계속하는 거 이어지게 된다면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뭐 크게 볼 거 있습니까? 이런 데 지켜주면 베스트.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선. 여기는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 이탈할 때마다 볼린저 하단까지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이게 좀 더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진다는 거 보기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21선 위에서 버텼으면 좋겠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21선 언저리에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돌파하고 버티면 볼린저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여기 매물대가 아직 위쪽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또 눌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과 함께 이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패턴이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달라졌다. 그러면 큰 추세의 전환이 이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맞나요? 이렇게 많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수급 좋으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다. 네이버가 움직였던 것처럼 카카오도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저 자리도 공략 들어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파하면은 특별히 위에 매도 물량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힘 좋으면 계속 간다. 이 마인드로 얘도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AI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둘 다 지금 조금 아쉽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아까 말씀드린 거 각각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여유를 가져야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이전에 조금씩 올라가면은 얘가 안 좋았을 땐 상승에 제한이 걸릴 수 있고 반대로 얘가 좋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혈이 뚫렸다라는 느낌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하면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이건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박스 돌파하면 크게 매도 물량이라고 할 게 없어가지고 힘 좋으면 좋은 대로 가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대가 있어서 그거 소화 못하면은 또 이전에 있는 고점 언저리에서 빠진다. 대신에 카카오 위에 있는 고점 돌파하고 이 수급을 다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아까 봤더니 대략 4년 정도였잖아요. 네이버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카카오도 여기서 좀 큰 방향 한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고 가보는 거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오 보면 좋을 것들 쭉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